자, 여러분, 이거는 개구리예요. 개구리라고 보시면 돼요. 개구리는 어떻게 뛰어요? 폴짝폴짝 뛰죠. 네, 얘는 개구리예요. 얘는 잘 보면 죽는 개구리예요. 개구리가 폴짝폴짝 뛰어요. 개구리가 폴짝 뛰었어요. 얘는 죽었어요, 살았어요? 얘는 죽었어요. 자, 다시 얘는 개구리예요. 얘는 개구리예요. 개구리가 폴짝폴짝 뛰죠. 개구리가 폴짝 뛰었어요. 얘는 죽었어요, 살았어요? 얘는 살았어요. 이유가 뭘까요? 자, 한 번 더. 자, 얘는 개구리예요. 초록색으로 보셔야 돼요. 이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셔야 돼요. 얘는 개구리고 잘 보면 죽는 개구리예요. 자, 개구리가 폴짝폴짝 뛰죠. 자, 개구리가 폴짝 뛰었어요. 얘는 죽었어요, 살았어요? 얘는 죽었어요. 맞추셔야 돼요. 자, 마지막 기회. 자, 얘는 개구리예요. 개구리가 폴짝 뛰어요. 자, 개구리가 폴짝 뛰었어요. 얘는 죽었어요, 살았어요? 얘는 살았어요. 이유가 뭐예요? 네, 맞추신 분이 아무도 없네요. 자, 이거는 저의 첫 마디에만 주목하시면 되거든요. 처음에 얘는 잘 보면 죽는 개구리라 하면 무조건 죽어요. 근데 그냥 개구리라 하면은 얘는 상개구리예요. 다시 한번 더 해볼게요. 자, 얘는 잘 보면 죽는 개구리예요. 개구리가 폴짝 뛰었어요. 얘는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그리고 얘는 개구리예요. 개구리 어떻게 뛰어요? 폴짝폴짝 뛰죠. 개구리가 폴짝 뛰었어요. 얘는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어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즐겁게 행복하게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 김동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2명의 천사들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한 천사는 일반 학생이고요. 한 천사는 특수 학생, 고로 장애 학생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장애 학생에 대해서 여러 사례들을 알려드리고 또 저의 교사로서 된 신념 2개와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조금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선 저의 첫 번째 신념은 멋진 교사인데요. 멋진이란 말이 너무 포괄적이잖아요. 외모가 멋지다, 혹은 뭐 성격이 멋지다, 뇌가 쭈글쭈글해서 멋지다, 그런 것들도 있는데 저는 멋진 교사 안에 3가지를 내포하고 있어요. 우선 첫 번째는 학부모님을 멋지게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일반 학생을 가진 학부모님들도 많이 힘들지만 특수 학생을 가진 장애 학생을 가진 학부모님도 엄청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뭐 병원을 자주 간다던가 혹은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된다던가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평생 독립적으로 못 사는 장애인들도 많잖아요. 그런 학생들은 대부분 이제 학부모님들이 평생을 걸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학부모님들을 자신의 삶을 좀 찾게 해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러려면 누가 멋져져야 되죠? 학생이 멋져져야 되는 거예요. 그 멋진 학생이란 어떤 학생이죠? 멋진 학생. 제가 생각하기에는 취미 1개 있고, 그리고 자신만이 할 수 있는 독특한 요리 1가지, 그리고 이 세상을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그거를 저는 멋진 학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멋진 학생은 누가 만들죠? 네, 멋진 선생님이 만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멋진 선생님이라는 이런 말을 알게 된 계기가 이제 교수님이 한 일화를 들려주셨거든요. 그 일화를 조금 말씀드리면 교수님께서 처음에 발령을 받았을 때 그 학생 중 1명이 근형량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형량증이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무조건 사망하는 장애예요. 그래서 그 학생을 맡고 엄마 아빠도 없으셨거든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매일 이제 오셔서 항상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딱 오시면은 맨날 우리 애 내보다 빨리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으면 지원해줄 사람도 없는데 그럼 우리 애 왜 빨리 안 죽습니까, 선생님? 맨날 그랬다고요. 근데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할머니, 그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시청이나 청와대, 교육청 직접 가서 지원해줄 방법을 찾아보세요.
뭐 이렇게 좀 짜증 아닌 짜증을 내셨다고 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 교사로서 책임감이 없는 거죠. 저희 교사들은 학교에서 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법이나 뭐 여러 가지 많이 배우는데 오히려 선생님이 찾아서 지원해 주는 게 더 효율적일 텐데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가정방문을 갔다고 해요. 가정방문을 가니까 방 구석구석에 똥이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할머니가 치매도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에 그 학생이 하늘나라로 갔거든요. 좀 빨리 갔거든요. 근데 더욱더 슬픈 거는 그 다음 날에 할머니도 같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할머니가 기다리신 거죠. 이 학생이 하늘나라 갈 때까지. 그래서 선생님이 엄청 죄책감도 많이 시달리고 전문성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많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사례를 듣고 멋진 교사, 그러니까 장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지식들, 그리고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는 법, 그리고 뭐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교육과정 이런 것들을 정말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현장 갔을 때랑 또 다르더라고요. 저의 첫 제자가 자폐성 장애를 가진 학생이 있었거든요. 얘가 지금까지 아무 선생님한테도 마음을 안 열었대요. 근데 저는 보자마자 마음의 문을 열었더라고요. 이유는 몰라요. 뭐 잘생겨서 그런지 뭐 어떤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바로 마음의 문을 열더라고요. 근데 이 학생에 대해서 조금 제가 귀찮았던 게 아침 7시부터 8시까지 영상통화를 매일 걸어요. 자폐성 장애의 특성 중 하나가 하나에 꽂히면 계속해야 되거든요. 7시부터 8시 사이에 전화하는 게 꽂힌 거예요. 전화하면은 얘가 말을 잘 못하거든요. 항상 전화를 받으면은 하트를 날리면서 예예예 막 이렇게 날려요. 처음엔 귀찮았는데 좀 이제 지내다 보니까 모닝콜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잘 받다가 새벽 3시에 한번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럼 3시에 전화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저는 당연히 안 받았어요. 근데 30분, 40분이 돼도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받았죠. 받았는데 바로 짜증부터 내는 거예요. 바로 예 이러면서 짜증만 내는 거예요. 저는 이제 대꾸도 안 하고 끊었죠. 또 전화가 와서 휴대폰을 껐어요. 근데 그 다음날 쉬는 날이어서 10시에 일어났는데 부재중이 50통이 넘게 온 거예요. 근데 그 학생이 온 게 아니라 학부모님, 경찰, 교장, 교감 선생님, 주변의 선생님들이 다 전화가 온 거예요. 저 너무 무섭잖아요. 뭐 괜히 잘못 안 했는데도 막 잘못한 걸 찾게 돼. 근데 그 순간에 전화가 온 거예요. 교감 선생님께. 보니까 이 학생이 사라졌다. 혹시 전화 온 적이 있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무섭잖아요. 저는 이제 교사 된 지 딱 이제 얼마 안 됐는데. 그래서 거짓말을 했어요. 안 왔었다 전화. 거짓말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끊고 보니까 저도 이제 자책감과 이제 신념, 멋진 교사의 신념이 무너지는 시간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다시 전화를 했죠. 해서 전화를 받았었습니다. 당장 거기로 가겠습니다. 갔습니다. 가자마자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학부모님께 뺨 맞았어요. 근데 그 맞아도 싸죠. 전화를 왔었는데 안 받았으니까. 바로 뺨 맞고 이제 저는 학생을 열심히 찾으러 다녔어요. 뭐 학생이 좋아할 만한 곳, 갈 만한 곳 다 추리까지 다 해가면서 했는데 한 10시간 넘게 찾아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차에 가만히 누워 있었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두 가지 의미가 있었거든요. 장애인들은 대부분 사라지면 잘 안 찾아요. 학생들은 저희 교사들이 찾지만 학교를 졸업한 장애인들은 잘 안 찾아요. 찾을 사람이 없잖아요,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나쁜 길로 빠지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걱정 한 가지와 제가 교사로서 왠지 안 될까 봐 미래에 대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때 명탐정 코난처럼 머리가 팍 오는 거예요. 영상통화를 잠시 했었잖아요. 그때 뒤에 꽃이 보였던 것 같고 강물이 보였던 것 같았어요. 우리 양산에 뚝길 있잖아요.
거기인 것 같은 느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자전거를 급히 빌려가지고 똑길을 막 탔거든요. 1시간 반, 2시간을 타도 결국은 안 보이더라고요. 또 눈물이 나는 거예요. 계속 눈물만 나. 막 터벅터벅 이제 자전거 끌고 걸어가는데 그 학생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 막 이런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때 이제 생각했죠. 사람이 미치면 환청이 들리는구나. 그 생각을 하는데 점점 소리가 커지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플래시를 켜고 보니까 저기 앞에 학생이 있더라고요. 아까 자폐성 장애 학생의 특성 중 하나가 하나에 꽂히면 헤어나오기가 어렵다는 거였잖아요. 이 학생이 꽃에 꽂혀가지고 꽃에 멱살을 잡고 화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도감은 없어지고 화가 나잖아요. 화가 너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달려가서 소리 질렀죠. 야! 소리 질러서 이제 혼내려고 갔는데 혼을 못 냈어요. 이 학생이 하는 행동이 삐지는 거예요. 바로 야! 가자마자 예! 이러면서 삐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유를 물어봤더니 나는 선생님에게 SOS 신호를 보냈지만 선생님은 무시했다. 그래서 휴대폰을 집어 던지고 애꿎은 꽃에만 멱살을 잡고 막 한 거예요. 그때 느꼈어요. 이게 내가 말로 듣고 생긴 저희 신념이랑 경험으로서 생긴 신념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도 이 학생이 2년 전 학생이거든요. 아직도 전화가 와요. 지금은 잘 받고 캡처까지 해놔요. 혹시나 사라질까 봐. 그러면 발전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더 멋진 교사가 된 거죠. 그래서 저의 첫 번째 신념은 멋진 교사예요. 그리고 저의 두 번째 신념은 혹시 여러분은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대부분 아마 대통령 혹은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런 사람들은 태어나자마자 대통령, 국회의원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아니죠. 저는 세상을 바꾸는 사람을 선생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멋진 선생님 밑에 멋진 학생이 나오고 멋진 학생이 멋진 세상을 만들잖아요. 이것도 사례 하나 들려드리면 두 명의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두 명의 똑같은 조건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근데 둘 다 뭐 집도 없고 시설에 살고 가난하고 또 이제 품위도 좀 안 좋고 이런 학생들인데 얘는 선생님이 넌 안 돼. 너는 뭐 사회 나가면 안 돼. 너는 계속 불행할 거야. 빨리 죽어야 돼. 이런 말만 들었던 학생과 이 학생은 선생님이 너는 행복할 수 있어. 충분히 이거를 고치면 할 수 있는 아이야. 너는 행복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아이야. 이랬던 학생이 있어요. 안 봐도 뻔하지 않아요? 이 학생은 지금 국회의원이 됐어요. 서민을 위한 국회의원이 됐고요. 이 학생은 살인자가 됐어요. 이 사례만 봐도 학생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선생님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멋진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장애인에 대한 좀 인식 개선을 좀 하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시각장애 아시죠? 어떤 장애예요? 앞이 안 보여요. 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앞이 안 보여요. 고로 맹인이죠. 근데 맹인만이 시각장애가 아니에요. 저시력도 시각장애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면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도블럭 아시죠? 무슨 색깔이에요? 노란색도 회색깔도 있거든요. 돌아다니면. 근데 저는 회색깔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어렵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시각 장애도 시각장애거든요. 자, 노란색으로 한 이유는 대비를 높이기 위해서예요. 뭐 지팡이 끌고 가는 사람 장애인에게 뭐 이렇게 치기 위해서도 있지만 대비를 높여주면 저시각도 잘 보이잖아요. 근데 회색깔 바탕에 회색깔 시각장애 보도블럭을 깔면은 안 보여요. 우리 컴퓨터 워드 프로세서의 흰색 바탕이죠. 거기에 연노란색 적으면 아예 안 보이거든요. 그러면 회색깔 보도블럭에 회색깔 바닥을 깔면 전혀 안 보여요. 근데 그거를 쓰는 이유가 기사에 나왔거든요. 건물을 아름답지 않게 만든다고. 노란색이 너무 돋보이기 때문에 건물이 아름답지 않다고. 그래서
똑같은 색깔로 많이 쓰더라고요. 또 한 가지, 시각장애인은 글을 읽을 때 뭘로 읽을까요? 점자로 읽거든요. 저희 뭐 콜라 말해도 되나? 콜땡, 사이땡, 환땡 이런 탄산음료 있죠. 위에 보면은 점자가 있어요. 너무 좋잖아요.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점자까지 찍어줬어요. 근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더라고요. 다 탄산으로만 적어놨어요. 콜땡, 사이땡, 환땡이 아니고 탄산으로만 적어놨어요. 그러면은 시각장애인 가서 골랐다 하면은 나는 콜땡 먹고 싶은데 먹었더니 사이땡이야. 반품도 할 수 없고 이미 깠는데. 그렇죠. 그리고 하나 더, 우리 커피, 그것도 뭐 조지땡, 맥땡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도 너무 좋아요. 위에 점자가 다 나와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다 커피라고 돼 있어요. 그럼 나는 아메리카노 먹고 싶은데 먹었더니 프라푸치노야. 그런 것들이 안타깝죠. 그리고 건물을 보통 지으실 때 지체장애는 휠체어를 끌고 가시죠. 건물 대부분이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는 그 오르막길을 설치를 안 해놔요. 어떻게 올라올까요? 어쩔 수 없이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도와달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 말을 종합해보면 조금만 장애 학생들한테, 장애인한테 관심을 조금만 가져주면, 사소한 거에만 관심을 가져주면 다 행복하게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 특수교사들은 모두 신문고를 깔고 있거든요. 어플이라고. 거기에는 잘못된 것이 있으면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면은 바로 요청을 들어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한테 들으셨죠? 점자 잘못됐고, 시각장애인 점자블럭, 보도블럭 잘못됐고, 또 오르막길 없는 거 들으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거를 좀 보시면 이제 사진을 찍어서 이런 것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걸로 좀 하면은 우리 모두가 좀 행복해지지 않을까요? 저의 지금까지 신념이 2개, 멋진 교사, 그리고 세상을 바꾸는 교사,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해봤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소동한 의원, 놀라와 함께합니다.